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해외 유학을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GRE 시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ETS 코리아의 강소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저는 ETS 코리아의 강소영입니다. 네, GRE 시험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생소하긴 한데 이 시험은 그럼 누가 또 어떻게 뭘 위해 보는 시험인가요? GRE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학원 입학 시험이고요. 일반 대학원, 비즈니스 스쿨, 로스쿨 등에 진학하실 때 입학 요구 조건 중 하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MBA나 비즈니스 마스터 프로그램, JD 과정이나 석 박사 과정을 진학하시려는 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니까 왠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그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시험의 난이도는 사실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딱 잘라서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GRE 시험이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학원에 입학하시면 뭐 어려운 학술 논문들도 읽으셔야 하고 네.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리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들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에 본인이 얼마나 익숙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GRE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건가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테스트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톰 테스트라고 해서 집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은 장소만 다르고 뭐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뭐 비용 그리고 시험을 보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다른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뜨게 되면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답을 클릭하시거나 자판을 이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건가요? 시험을 보시면 항상 장문 영역이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네. 장문 두 문제를 푸신 이후에는 언어 추론 영역에서 20문제씩 두 섹션, 그리고 수리 추론 영역에서 20문제씩 두 섹션, 그리고 채점이 되지 않는 섹션 한 섹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순서는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의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시험을 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시험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데는 총 3시간 4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섹션 3개가 끝난 다음에는 1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60초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쉬는 시간까지 다 쉰다고 생각하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이 진짜 긴 것 같은데 굳이 이 시험을 쭉 이어서 보지 않고 섹션별로 나눠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섹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섹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네. 시험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섹션별로 문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섹션 내에서는 문항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셔서 네. 내가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고요. 네. 이미 풀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섹션 내에 시간이 남아 있다면 네. 다시 돌아가서 정답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자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섹션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섹션의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섹션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첫 번째 섹션에 따라서 두 번째 섹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서 푼 모든 문제들이 동일하게 최종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GRE는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감점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험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최대한 추측을 하셔서 모든 문제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득점을 위한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럼 GRE 시험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시험은 GRE 웹사이트에 가셔서 계정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계정을 만드시면 My GRE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그 페이지에 가셔서 시험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을 테스트 센터에서 보실지 아니면 집에서 보실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것을 선택하신 후에 언제 시험을 볼지 또 어떤 시간에 시험을 볼지 선택하셔서 시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GRE 시험의 응시료도 궁금한데 시험은 어느 정도 가격이 드나요? 한국에서 시험을 신청하시면 $205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이제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점수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시험을 본 후에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나요? 네. 시험에서 GRE 모든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시험 점수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점수를 그대로 받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시험 점수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언어 영역과 수리 추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점수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30점에서 170점 사이의 점수가 주어지게 되고요. 네. 1점 단위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지나면 이 작문 영역의 점수가 다 포함된 공식 점수가 ET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점수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원하는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GRE 응시생들이 또 네. 응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입학처에 네. 문의를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다만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평균은 언어 추론은 151.4점 정도, 그리고 수리 추론 같은 경우에는 155.8점, 작문은 3.6점 정도로 나타났고요. 한국인 평균은 언어 추론 같은 경우는 152점, 수리 추론 같은 경우에는 162점, 그리고 작문은 3.5점 정도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지금 수준에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시험을 좀 망친 것 같다, 이래서 다시 보고 싶다 할 때는 재응시도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재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GRE 시험은 1년에 5번까지 보실 수 있고요. 네.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 시험을 보신 날짜에서 21일 이후에 네. 재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재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재응시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이 있어요. 뭐냐면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15일 정도가 지나면 ETS에서 GRE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무료고 한 6개월 정도만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험 분석 서비스예요. 지난 시험에서 영역별로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지를 다 분석해서 표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표를 잘 보시고 내가 다음 시험에는 어떤 영역을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시간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공부 계획 세울 때 너무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유학을 준비할 때 GRE 시험을 보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GRE 시험의 장점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렵게 딱 4가지만 골라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좋은 장점은 이 GRE 시험 하나로 여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대학원, 비즈니스 스쿨, 로스쿨까지 GRE 시험으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학원별로 각기 다른 시험을 보시기보다는
이 한 가지 시험으로 다양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른 대학원 시험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아. 그냥 이 GRE 시험 하나로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고요. 네. GRE 점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장학금에 지원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그쵸.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TS에서는 정말 좋은 무료, 유료 자료들이 굉장히 네.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이용하시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혼자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GRE가 표준화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시험을 보고 동일한 스케일에 있는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건데요. 다양한 지원자들 중에서 내가 이 시험 점수를 통해서 대학원에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점수로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제가 딱 이 정도 공부하시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1년 이상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또는 2달 만에 시험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GRE 시험은 시험 성적이 5년 동안 유효한 시험이거든요. 되게 긴 편이네요. 네, 굉장히 긴 편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일찍 시작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GRE를 준비할 학생들에게 뭔가 공부할 때 좋은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시험에 응시하기 이전에 GRE가 어떤 시험인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등을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바 스테이션에서 만들어주신 영상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S GRE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양한 유무료 자료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런 공식 자료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네. 자료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파워프랩 온라인 프랙티스 테스트라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신 후에 네. 시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의 모든 문제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항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친구들과 함께 시험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바꿔서 채점해 보기도 하면 라이팅에 대한 시험 점수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약간 문제은행처럼 그 안에서만 출제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ETS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 장문 문제 네.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네. ETS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언어 추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그리고 뭐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의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GRE 수준에 맞는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리 추론 영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식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도형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특정 수학 용어 같은 것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리 추론 영역을 풀 때는 저희가 스크린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유용한 기능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연습하실 때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모의 시험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을 경험하고 가서 풀다 보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장님 덕분에 이 GRE가 어떤 시험인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혹시 이것 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여쭤보면 좋을까요?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 ETS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자료들과 또는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이버에 GRE 블로그를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 거기에 올라간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 ETS에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셔서 필요하실 때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TS의 강소영 차장님을 모시고 GRE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GRE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비바스테이션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유학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